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그 길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순간이 있죠. 중심을 잘 잡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려면 나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시작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나는 나를 바꾸기로 했다. 이 책으로 더 나은 내가 되길 바라며 책 같이 읽어볼까요? 내면의 소리를 경청하라. 자아를 성장시키는 일은 삶의 과정이다. 살면서 자신을 조율하고 체근하고 다독이면서 완성해 간다. 이때 인간관계라는 터전이 필요하다. 이 터가 황폐하거나 바람에 쉽게 날리는 모래사막이라면 자아가 온전히 형성되긴 어렵다. 또한 매우 강팍한 땅이라면 터전이 주는 압박에 질식할 수도 있다. 조여오는 강압과 통제로 살아남기 힘들다. 이 경우 다른 인간관계를 찾아 떠나야 한다. 우리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터전을 찾아 헤매는 이유다. 가장 바람직한 자아 성장은 관계에서 자기 본성이 성숙하게 변화하고 긍정적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본성이 억압받으면 겉으로는 성장한 것처럼 보이나 내면은 영양 결핍으로 곪아간다. 반대로 자기 본성을 응원받고 지지받으면 상대의 양분까지 흡수한다. 성숙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기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내가 누구인지 드러내면 주변과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내면에 감춰진 진짜 자신을 드러내고 표출하면 관계 속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자기 내면을 단련시키는 기회와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얻는다. 마음속 깊은 곳에 목소리를 듣자. 그리고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는데 망설이지 말자. 자기 내면의 요구를 충족시키면 이해하고 감사하고 경청할 힘이 생긴다. 진정한 자신을 알게 된다. 사회는 그런 당신을 반긴다. 자기를 드러내는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만이 세상에서 유일한 나로 살 수 있다. 부정적인 에너지도 표현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사고와 감정이 무시당하면 비참함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외부에 전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내가 논리정연하게 감정의 이유를 설명했는데도 그러면 안 돼. 넌 왜 그렇게만 생각해? 네가 잘 몰라서 그래. 라는 말이 우리를 얼마나 위축시키는가. 예를 들어 극단적인 가부장제 가정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권력자인 아버지는 가족 구성원에게 있는 힘을 다해 압박을 가한다. 모든 결정권이나 경제권이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가족은 복종한다. 대항이나 저항은 엄두도 못 내며 모든 불합리를 꿋꿋이 참아낸다. 이때 가족 구성원 중 정신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이 이 권력 구조의 최대 피해자가 된다. 피해자는 고통스럽다고 가족에게 하소연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공포로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한다. 오히려 아버지가 너를 더 많이 사랑해서 그래 라고 말한다. 그래도 피해자가 고통을 드러내면 이단, 미친놈, 정신병이라는 진단을 내린다. 결국 괴로움에 가득 찬 피해자는 극단적인 분열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권위적인 교사는 학생에게 상처를 준다. 그런데 상처받은 친구에게 학교나 친구, 누구도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 부모조차 선생님이 엄하게 하는 것은 널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한다. 결국 권위에 눌린 학생은 분열하게 된다. 어이없지만 이게 현실이다. 심각한 남존여비 관습이 남아있는 사회에서 여성들은 쉽게 이런 상황에 놓인다. 그녀들은 고통을 하소연할 곳이 없다. 사람들은 사회 통념을 들먹이며 다른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네가 틀린 거야 라고 훈계만 한다. 우리는 피해자의 고통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힘겨운지 알아주어야 한다. 섣부른 위로는 안 된다. 반대편을 옹호하듯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 거야.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지. 라는 말은 절대 삼가야 한다. 그들의 고통은 매우 체계적이며 현실적이다. 그런 그들의 호소를 묵인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간과한다.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를 들어 문제로 삼지도 않는다. 이런 일은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사회가 개인의 정신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영국 정신분석학의 대가 비오는 사랑의 반대편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니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증오의 반대편은 증오하지 않는 것이니 증오를 표현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사랑, 이해, 수용 같은 긍정적인 단어는 쉽게 표현하지만 분노, 거절 같은 부정적 단어는 쉽게 표현하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사랑이나 이해를 들먹이며 수용하기를 바라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분노는 부정적인 에너지지만 꼭 존재해야 하는 감정이다. 부정적 감정은 분명 타인에게 충격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의 정신적 안정을 돕기도 한다. 인간관계에서 부정적 감정은 긴장을 형성하지만 서로를 아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부정적 에너지가 해소되면 유대의 강도는 세진다. 인간관계에서 정서적인 것과 감정의 표현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자신이 느끼는 사랑과 분노를 거부하지 말자. 이를 진실하게 표현하며 더 나은 생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까지 받아들일 때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 감정은 살아있음의 증거다. 발가벗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꿈속에서 본다면 이는 남들이 모르는 자기 수치심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자주 발가벗은 상태로 회사나 학교에 가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꿈을 10여 년 동안 꾸었다. 이런 꿈을 이야기하면 쉽게 성적인 요소를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이는 진짜 자기를 드러내는 수치심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니체가 말한 진짜 자기와 거짓된 자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보자. 자기는 완벽한 의미의 나다. 자아는 머릿속 자신을 뜻한다. 만약 나를 명확하게 몸과 머리의 통합체로 인식한다면 이것이 진짜 자기다. 이성적인 사고만이 나라고 인정하면 이는 곧 거짓 자아다. 간단히 말해 몸에서 벗어난 자기는 거짓이다. 몸을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곧 나체의 꿈에 대한 직관적 해석이기 때문이다. 본능을 잃으면 많은 것을 잃는 것이고 야성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사람이 너무 철이 들고 교양이 생기면 문명의 틀 안에서 자신의 몸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 이때 큰 결함이 발생하는데 진짜 자기와 끊어진 몸은 생명의 동력인 자기의 성, 공격성이 훼손된 채 행동할 수 있다. 사람이 거짓된 자아를 형성하는 때는 자기 생명의 동력을 발휘하지만 아무도 반응해주지 않았던 경험이 수치심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다시 이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아 진짜 자기를 숨긴다. 잠재의식에는 강렬한 동력이 있지만 아무도 봐주지 않은 진짜 자기는 수치심으로 가득 차 겁내는 것이다. 사람이 견디기 어려워하는 감정 중 하나가 수치심이다. 누군가에게 잘해주었는데 상대가 이를 이용하고 모욕했다면 그 상처는 생각보다 깊다. 그런데 이때 제대로 반격하거나 자신을 보호하지 못했다면 그러한 자신에게 실망하고 분노한다. 동시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원망한다. 이런 심리를 해소하지 못하면 자아는 어둠에 함몰되는 것이다. 어둠이 자신을 보호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이런 심리를 해소하려면 자아를 강화해야 한다. 사랑하고 싶다면 열심히 사랑하고, 미워해야 한다면 독하게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다면 자신을 잘 보호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모든 지혜를 동원해 자신을 단련해야 한다. 자기 의지를 잘 알아차리고 모든 것을 바르게 인식할 때 가능하다. 어쨌든 자아가 강화되면 사는데 득이 된다. 감정은 살아있음의 증거다. 감정이 억압받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찾아 공감을 구한다. 그러나 그의 조언대로 자기 감정을 조정한다면 거짓된 자아가 형성될 수 있다. 자기 감정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상대의 의견에 자극을 받는 것이다. 이때 자기 감정을 되찾지 않으면 모순적 관계에서 자아를 상실할 수도 있다. 자신의 느낌을 멀리하고 이성적 사고에만 의존하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 판단할 때 핵심 요소가 빠져 있으면 논리가 아무리 완벽해도 오판할 수 있다. 우리는 이성을 더 신뢰한다. 감성과 감정은 편협해지기 쉽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분위기와 기분에 따라 변화한다고 여긴다. 현장에서 느껴지는 에너지와 상대의 영향력에 따라 다른 판단과 결정을 자기 의지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성 또한 안개를 만들어 감정과 감각을 흐릿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이성이 만들어낸 진실을 진리라고 믿게 만든다. 매우 합리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내렸다고 단정한다. 그러나 몸과 감정을 무시한 채 이성만 자아라고 생각하면 가짜 자기로 살 수 있다. 이런 사람은 고독하다. 자기만 사랑하고 거짓된 것들로 주변이 채워지기 때문이다. 머리가 만들어낸 나는 무엇을 해야 한다 라고 다짐하지 마라. 이 개념으로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면 거짓된 세계에서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들은 쉽게 짜증낸다. 현실의 자극이 자신의 이성적 범위에서 벗어나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미성숙하다는 증거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주체성을 움켜쥐어라. 나는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다. 이 주체감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선택에 대해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이건 내 선택이야
라는 것을 느껴야 한다. 작은 부분이라도 다른 사람의 압박에 의한 수동적 선택이 아니라 능동적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건 내 선택이야 라고 말하려면 먼저 아니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조급한 마음으로 언제나 네 라고 할 필요는 없다. 아니요를 말하지 못해 다른 이의 선택을 따른다면 이미 주체성을 잃어버렸거나 자신을 드러낼 용기가 없는 사람이다. 여러 핑계로 선택을 회피하는 것이다.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방법은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 의견에 생명력을 주입하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든 자기 견해를 당당하게 밝히는 것, 분명한 자기 관점을 가지는 것, 문제 상황에 맞게 판단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런 주관이 있으면 물질적 향유나 지위에 집착하지 않는다. 사회에서 존엄하게 사는 길이 막히면 사람은 쉽게 물질과 권력의 측면에 머무르며 벌레나 하등 동물처럼 허리를 굽히게 된다. 그중 허리를 펴고 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저 허리가 꼿꼿해 접히지 않는 사람일 뿐이다. 진짜 자아의 속삭임을 들어라. 진짜 자아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 그것의 특성까지 파악하고 있다. 반면 가짜 자아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알지 못한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막연히 같이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면서도 누구보다 그것을 더 많이, 더 크게 갖길 원한다. 대학 입학시험이나 취업의 관문에서 다 같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가짜 자아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그 길에 편승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진짜 자아는 자신의 감정을 중심으로 구축된다. 반면에 가짜 자아는 타인의 감정을 중심으로 구축된다. 후자의 비애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점이다. 이들은 결코 자신을 위해 살지 못한다. 운동조차도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강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 자아가 우리 사회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진짜 자아로 산다고 스스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내면과 연결되지 않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그로 인해 우리 사회에 잘못된 인식이 심어지고 있다. 서로를 해하는 사회에서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착한 사람이고 욕망에 전혀 물들지 않은 순수한 착한 사람이다. 라는 관점이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일 뿐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진정한 자아의 인식 없이 마냥 순수하고 착한 사람은 없다. 그저 순수한 바보만 있을 뿐이다. 진짜 자아에서 도피할 방법을 궁리하지 마라. 우리는 진짜 자아를 감추려고 한다. 진짜 자아를 드러내는 것이 수치스럽고 위험한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하나의 이미지가 있다. 적대심이 없는 거대한 사람이 서 있고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가 그를 공격한다. 그 거인은 각 사람의 진짜 자아이고 성욕, 활력, 에너지 혹은 감정의 집합체다. 한 사람의 내면에 있는 본연의 자신이라는 말이다. 올곧고 바르고 정직하며 순수한 자아는 우리의 이상이다. 실제로 들여다보면 욕심과 탐욕, 열정과 욕구로 점철되어 있다. 물론 성인군자나 특별한 종교인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약간의 경중만 다를 뿐
자아를 구성하는 요소는 비슷하다. 도덕적 판단으로 자아의 옳고 그름을 재단할 수 없다는 말이다. 더불어 어떤 자아가 더 월등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자신이 가진 감정이나 활력을 다른 사람이 인정하면 이는 열정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면 과욕이고 과도한 욕망이라고 질타받는다. 그러므로 진짜 자아를 드러낼 용기를 내지 못한다. 상대의 반응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드러내고 싶은 욕구를 자신의 자만심 혹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스스로 의심한다. 자기 과시 욕구에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아무도 관심 없는데 계속 꺼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자기 내면을 지배하는 사람은 자기 공격성을 잠재우고 성욕을 무시한다. 뜨거운 감정을 숨기고 좋은 사람의 껍데기만 보이려 한다. 이것이 진짜 자아로부터 도피하는 가장 흔한 방법이다. 진짜 자아가 열정적이면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데 방해가 된다고 단정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 인간관계 능력 외에는 모든 영역에서 활력을 잃는다.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은 은밀한 자아 도피 방법이다. 상담하러 온 여러 내담자는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한다. 그런 거짓말은 사소한 것들이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자신과 진실한 자신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 현실에 거짓을 섞는다. 그래야 진짜 자아가 상처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자아를 포장하고 감추어도 자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감정을 인정하고 자유로워지자. 진짜 자아를 원한다면 자기 감정을 존중하자. 마음과 감정이 삶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 자아가 파괴되었거나 아직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 감정을 존중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그들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며 황량함과 어둠을 연상한다. 이를 채우고 보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우리는 건강한 자아가 형성되지 않으면 외부에서 자신을 구할 도구를 찾는다. 예를 들어 부부싸움을 할 때 배우자의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을 언급하는 경우다. 상대 부모의 단점이나 치부,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신의 규율을 어기는 것과 같다. 우리는 가족과 자신의 자아를 일정 부분 동일시한다. 따라서 배우자가 자기 부모를 공격하면 자신의 자아가 공격당했다고 분노한다. 이에 부정당한 자아를 회복하기 위해 최대한 강력하게 방어하는 것이다. 내면이 연약한 사람일수록 외부 세계에 자신을 의탁하는 경향이 있다. 어릴 때의 부모는 외부 세계의 절대자였다.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면 성인이 된 후에도 그들은 그 안에 머물고 싶어 한다. 부모가 들이운 그늘에 있어야 안정이 되는 것이다. 부모를 옹호하거나 상대의 부모를 공격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의 출발이다. 약한 자기 내면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외부 자아를 지키려는 것이다. 이제는 외부 세계나 다른 사람의 감정에 치우치지 말자. 자기 감정을 존중하라. 감정은 마음에서 나온다. 자기 감정을 따르면 오히려 자유로워진다. 가면 속에 자신을 숨기지 마라.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타인과 이상적인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할지 등과 같은 자기 정체성이나 성이나 사랑, 존중과 대립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갈등으로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이를 이해하고 고민하며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한다.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를 정립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유일하고 독립된 자아가 형성되지 않으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남들이 원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남이 정한 가치와 기준을 따르는 것인데 이때 비교 심리가 생겨난다. 경쟁 심리가 발동해 그저 남들을 이겨야 한다고 믿는다. 자아는 모든 것의 시작이다. 발달한 머리, 민감한 몸, 충만한 감정의 집합체로 자신의 의견과 결정을 행동으로 이끈다. 행복과 이익을 추구할 때 그 대가로 자존감을 잃는다면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진짜 자아로 사는 삶은 충만함을 부르지만 가짜 자아로 사는 삶은 무의미하고 건조해진다. 이성적 판단과 사고에만 의존하면 몸과 감정이 분리될 수 있다. 자아 인식보다 머리의 영향력이 커져 가짜 자신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건강한 자아에는 자신감과 열정이 숨쉰다. 외부의 에너지를 체화시켜 한 곳에 집중하거나 분산시키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를 전달하기도 한다. 일에 대한 열정이 많아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고 도움을 준다. 자신을 받아들여라. 진짜 나를 기쁘게 받아들여라. 누구나 잘 아는 이 이치를 왜 자신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울까? 자기를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알아야 한다. 알고자 하는 만큼 자신의 고통스러운 부분을 건드려야 한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고통이 따라야 한다. 하지만 고통을 외면하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므로 이것을 넘어서기 어렵다. 자기 내면이 파괴되어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이를 먼저 해결해보자. 자신을 온전히 받아주는 환경과 사람에게서 자신을 발견하자. 혼자서 자신을 인식하는 것보다 긍정적 효과가 난다. 전문적인 심리적 도움도 중요하고 일상생활에서 따뜻함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진짜 나를 숨기고 가면을 쓴 채 세상을 마주하면 나를 단련시킬 기회를 잃을 수 있다. 물론 진짜 나가 공격과 비난, 도전을 피할 수는 있다. 하지만 회피와 도망은 자신을 발전시키지 못한다. 우리는 문제에 직면하면 매우 조급해한다. 당장 해결하지 못하면 삶이 끝날 것 같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문제처럼 생각된다. 그래서 도망갈 길을 찾거나 다른 이의 도움을 바란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한 문제도 있다. 의외로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많다. 진짜 문제는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 있다. 진짜 자아로 사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자신이 정한 길을 걸으며 이해와 동반, 지지를 얻는 것이다. 여러 기대와 통제, 간섭, 강제에 굴하지 말자. 진정한 나로 사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현실에서 여러 어려움을 이길 힘도 자신의 길을 가는 데서 획득된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